독일에는 전세가 없어요. 월세만 있어요. 월세 보증금은 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이런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한국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독일의 다른 주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독일에는 톨게이트비가 세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톨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어요. 수입이 있는 동안에는 운전을 안 해도 톨게이트비를 내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무료 서비스. 독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 화장실은 무료가 아니에요. 다 유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노선 갈아타기. 독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교통카드 단말기. 버스랑 전차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도 없고 신용카드로 차비를 낼 수도 없어요. 면허갱신. 면허갱신이란 것이 독일에는 없었는데 바뀌었어요. 2013년 1월 19일 이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1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건강검사나 그 어떤 테스트 없이 단순히 사진과 개인정보만 갱신하는 거예요. 2013년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독일은 운전면허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쭉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팔과 다리를 떨며 잘 걷지 못하는 80대 노인분들이 운전하시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운전석에 앉거나 운전석에서 내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몸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 독일의 운전면허증은 운전에 관해서만 사용되고 그 외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차 좌석. 기차 좌석 아래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서 의자를 돌리면 좌석 방향이 바뀌죠. 독일의 기차 좌석은 전부 고정식이라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도 의자가 고정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길거리 택시. 기차역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 외에는 전부 콜택시예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아서 타는 경우는 없어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 대형 화물선 제조가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한국의 영향이 크죠. 내가 지정하는 핸드폰 번호. 원하는 핸드폰 번호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유심 칩을 살 때 우연히 받게 된 번호를 사용하거나 전자상가에 가면 직원이 3개 정도를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해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독일 회사 브랜드의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이 생산되기는 하는데 독일 내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 중에도 독일 브랜드의 핸드폰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독일에서 만든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앱이 없어요. 이진법을 창안하여 컴퓨터를 만든 것은 독일인데 이런 것은 없네요.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거 있죠. 서비스 센터.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 아니면 LG 서비스 센터 등등 도시마다 서비스 센터가 있고 고객이 방문할 수 있죠. 독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화로 문의하고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요. 세탁기처럼 크면 기사가 와요. 기사가 한번 오면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방문만으로도 13만 원 정도를 지불해요.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비밀번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비밀번호를 고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비밀번호를 받아요. 그 비밀번호를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하는 게 귀찮거나 이미 받은 번호가 마음에 들면 은행에서 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요. 에어컨. 식당이랑 커피숍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 쇼핑센터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쇼핑센터에 입주한 세탁소나 의류매장, 커피숍 등등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열차 중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거나 기차 안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콘서트장에 에어컨이 없어서 한여름에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도중에 연주를 멈추고 악기 조율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식당과 커피숍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아요. 무료 물도 없고요. 반찬 리필도 없어요. 식대를 지불하기 위한 카운터가 없어요. 직원이 돈주머니를 차거나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의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요. 식당 테이블에 호출 버튼이 없고 주문을 위한 태블릿이나 주문 기계가 없고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도 없어요. 그리고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현금 카드는 되지만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식당이나 커피숍 말고 대형마트 혹은 가구를 파는 대형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음식 배달하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을 알고 계시면 누가 알려주실래요? 일요일 영업, 음식점과 관광 관련 매장이 아니면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그릇가게, 서점 등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허가 노점상, 가게 앞, 골목, 관광지에서 무허가로 야채, 과일 혹은 소소한 물건 등을 파는 무허가 노점상이 없어요. 과일 포크가 없어요. 모든 과일을 손으로 집어서 먹어요. 데치는 요리가 없어요. 관공서 서류, 무인 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문서 발급을 위한 무인 발급기가 없어요. 한국에는 심지어 은행에도 지하철역에도 무인 발급기가 있죠. 도시간 관공서의 자료 공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생 신고를 했어도 부산에 있는 관공서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독일에는 도시간 혹은 주간 공유가 안 되어 일일이 그 도시에 가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유를 하지 않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보호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많아요. 화장실에 응급 상황 또는 도움 요청을 위한 버튼이 없어요. 이건 이해가 되는 게 독일에서 화장실은 거의 유료고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호출 버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열 벤치가 없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나 비닐을 씌워주기 위한 장비가 없어요. 전세. 독일에는 전세가 없어요. 월세만 있어요. 월세 보증금은 한 달 월세 금액의 3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이런 건 없어요. 셔틀버스. 학원에 셔틀버스가 없어요. 중학교.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독일은 초등학교 4년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서 5학년이 돼요.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다니는 거예요.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엔 단점이 많아요. 신학기, 새학급. 한국은 신학기가 되면 반이 새로 배정되고 담임 선생님도 새로 맡게 되죠. 독일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4학년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인문계와 실업계에 입학해서도 5학년 때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해요.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쭉 이어져요. 학생들도 전학을 가거나 대입 준비를 위한 마지막 1, 2년 말고는 한 반 아이들이 쭉 같이 가요. 이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단 하루만 있는 수능일. 독일은 주마다 수능일이 다르고 수능을 재학 중인 학교에서 치르고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선택 과목에 따라 시험지로 보는 시험도 있고 구두로만 보는 시험도 있어요. 대학 등록금. 독일은 세금으로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대학 등록금은 없어요. 내 자식이 대학에 안 간다면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거죠.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은 있지만 없는 듯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 교정의 날 혹은 세계 한인의 날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기념할까요? 독일의 교사들도 스승의 날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예요. 어린이날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기념을 하는 도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그런 날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번에는 한국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독일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